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초췌한 얼굴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아들이 방학에 들어가서 아들은 지금쯤은 깨어 있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바로 사무실에 와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을 아점을 먹고 또 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여느 때와는 달리 아침을 좀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긴 했는데 너무 또 여유를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식단을 차려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묵국이 좀 며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다 긁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즐겨 먹는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먹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두부 조림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앞전에 두부조림 할 때는 제가 물을 좀 부었고 두부도 이제 노랗게 껍질을 못한 상태에서 물을 붓고 또 간장을 그때 좀 많이 부어서 설탕을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갔죠. 근데 먹을 때는 굉장히 좀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두부를 정말 노랗게 굽고 물을 넣지 않고, 물을 넣지 않으면 이제 간장을 좀 적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둘렀죠. 두르고 설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약간 짜기는 하네요. 요즘에 제가
좀 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신체 통증이라고 할까요? 가슴이 굉장히 좀 숨이 찰 대로 차서 뭐 이렇게 운동도 하지 않고 뭐 힘든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렇게 가슴이 좀 숨이 굉장히 좀 차고 쪼여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을, 통증이 느껴질 때는 몸을 막 유연하게 움직이면 조금 이렇게 더 통증이 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좀 쉬려고 하고 있죠. 원인이야 뭐 요새 네이버 지식만 들어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직접 알아보기가 두려운 건지. 어제는 그 수업하는데 가슴도 쪼여오고 배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진행이 좀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거는 좀 견디겠는데 배가 이게 뭐 보통의 배의 고통이 아니라서, 어제 제가 맡은 학생을 불교 선생님 반에 좀 이렇게 맡기고 이제 화장실을 시도했죠. 이게 버티고 있을 때는 배가 굉장히 아프더니 또 막상 화장실 가니까 또 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와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배 통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서 수업 중간에 또 이렇게 배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학생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앓고 있었죠, 책상에서.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주더라고요, 손으로. 아유 그래, 네가 날 위로해주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친구가 수업 전혀 할 마음이 없는 것 같길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교구를. 웬만하면은 밀고 나갈 텐데 배가 아팠던 상황이라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고 볼일 보라는 그런 신호인가 싶어서 알겠어 하면서 교구를 정리하고 아이를 한 번 더 불교 선생님께 맡기고 이번에는 진짜다 하면서 화장실 가서 이제 다행히 이제 다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불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2번 감사한 거죠. 저는 웬만하면 좀 그쪽 방해 수업에 방해하기 싫고, 뭔가 불교 선생님께도 부탁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웬만하면 좀 서로가 서로를 안 건드리게,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긴급의 눈빛을 불교 선생님한테 보내니까 불교 선생님도 그런 걸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해주셔서 어제 화장실 볼 일이긴 하지만 불교 선생님께 이제 2차례나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런지 불교 선생님이 뭔가 신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수업하는데 하나이가 떠들어서 쫓겨났다면서 저희 방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불교 선생님께서 마스크 끼시고 있길래 혹시 감기 들리셨어요 하면서 감기 유행이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이라도 그냥 저희 방에 이렇게 들려주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뭐 2시간 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어린 친구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정말 서스름 없이 이런 관계면 뭐 내가 언제든지 그 친구 앞에서 나타나도 환영해주고 이런 상대면은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아무 얘기나 하겠죠. 근데 바깥 생활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든 그렇고 제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복음을 받겠지만 그래도 뭔가 환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죠. 저의 행동 거지라든지 제가 좀 영적으로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불쑥 제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걸면 좀 얼버무린다든지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정말 농담도 주고받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는가. 그게 이제 저의 약점인 거죠. 약점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뭐 말 주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누군가가 이제 대화를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존재군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런 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에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릇을 조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셨죠? 얘기를 하다가 또 간식이 생각날 것 같아서 식빵에다가 어제 잼을 발라놨는데 조금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영상을 찍고 또 수요 예배를 한번 갔었던 때라서 이제 그날이 수요 예배 두 번째 날이죠. 정말로 안 가려고 정말 버텼습니다. 왜냐면 아예 생각조차 수요 예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뭐 부담스럽게 예배는 드리기 싫다. 이게 저의 이제 신조죠.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히 있을래. 있을 만큼 있다가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면은 저는 발걸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정말 예배 전까지 뭐 딴짓을 하다가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이제 예배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가자. 뭐 지각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자리 만약에 갈 마음이 있어서
간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다. 뭐 지각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뭐 예배 시간에 맞춰서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마음이 자꾸 이제 삐뚤어지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제 털털한 제 모습만 찾다 보니 나는 예배 직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지만 마음이 예배에 향해 있으면 내가 발걸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뭐 한 번은 수요 예배 갔지만 두 번은 안 갈 거라는 그런 생각에 어머니께서 저녁에 고등어 구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등어를 구우면 이 고등어의 냄새가 내 몸에 다 배겨서 그 교회를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시험인가? 예배를 가지 말라는 시험인가? 아니면은 내가 뭐 중요한 예배를 앞둘지라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이런 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가지만 지각을 할지언정 어머니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자 싶어서 제가 이제 고등어를 굽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오늘 예배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간다고 하면서 좀 놀래 하시더라고요. 안 갈 저인 거를 뻔히 아시는데 제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다짐을 하니까 뭐라 말은 못 하시는데 뭐 제가 거절을 하면 어머니가 굽겠지만 순종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를 뒤집기 직전까지만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어머니께 맡겨놓고 이제 저는 교회로 나섰죠. 뭐 정말 그날에 한창 이제 제 아들이 저랑 이제 영육의 전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낮에도 이게 원래 밤에만 그러다가 시간대가 이제 낮 시간으로 이렇게 그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구애받지 않고 뭐 저희 아들이 뭐 시시때때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만 기도 엄마는 지금은 안 한다. 네가 혼자서 해라 하고 엄마는 예배만 도와줄 거다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예배를 하자고 이제 성경책을 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굉장히 영육의 이제 전투에 이제 임했을 그런 시간대라서 성경책을 홧김에 이제 장롱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더라고요. 장롱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순간 놀랬죠. 저게 뒤로 넘어갔구나. 그래서 아이를 나무래기도 했지만 뭐 이것조차 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오늘 하려고 했던 작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포기하고 교회에 이제 가야 되는데 네가 성경책 저기 던졌으니까 나 성경책도 이제 못 가져간다. 뭐 어머니가 빌리면 되는데 괜히 저도 심술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껏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읽었던 그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성경책인데 그것을 하늘로 휙 날려버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 성경책의 그 느낌을 제가 이제 뭐 에세 성경책도 있고 뭐 많겠지만 사면 되는 거겠지만 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다시 이렇게 꺼내기는 힘들겠구나 싶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성경책과 그리고 뭐 그 아카데미 북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가져가질 않았죠.
당당하게 이제 성경책 없이. 근데 뭐 어차피 거기 교회 가면 성경책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제 제가 교회 거를 빌렸었고, 이제 저번에 주셨던 그 가이드북 그것을 안 가져오니까 굉장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책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나봐요. 저는 좀 저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책을 또 새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죠. 우르르 나오는데 뭐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겠다 하면서 뭐 저는 이제 땅만 보고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초등부의 선생님 한 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이제 아는 척을 하셨고, 저는 수요 예배가 두 번째다. 선생님께서는 뭐 한두 번 빠져먹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올 때는 조금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런 좀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었죠. 제가 한 번씩 기도의 집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초등부를 선생님을 위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조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다 보니 그때 수요일에 만났던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좀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이 선생님이 빠질 뻔했다,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을 위해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두 번을 가니까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교회야 그냥 가면 되지, 뭐 예배 말씀의 그런 거부감은 너무 긴 그런 뭐 일요일 예배 아니면은 그런 거부감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직분자님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제일 하기 싫은 건데, 뭐 어차피 지금 얼마 나가지 않았으니까 뭐 저의 존재감도 없겠지만 이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기도가 나한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수요 예배 때 내가 그 약간 나이 든 그런 권사님, 뭐 집사님 부류에서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 아마도 뭐 기도문을 가지고 나갈지언정 저는 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울 것 같다. 울면 또 모두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기도를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공식적인 자리에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척 사촌 동생을 통해서 사촌 동생과 이제 관계 회복에 들어갔었고, 그 결혼식에도 갔다 왔죠. 결혼식에도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사촌 여동생도 보고 그 남매죠. 남매 이제 남동생도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고모부죠. 고모부만 저에게 엄청 환대를 해줬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리고 뭐 그 여동생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했지. 어, 그 남동생은 굉장히 뭐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었죠. 뭐 아무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미소 짓고 뭐 그 정도? 뭐 마음을 쓴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남동생이 굉장히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그의 생각은 어떤지 저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결혼을 3년 전에 한 것 같더라고요. 카톡을 보니까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이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그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여동생과도 저도 이제 뭐 마지막 그런 안부의 멘트는 되게 따뜻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교류거리도 없고 이제 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좀 제가 열지 않았었던 때고 그 그래서 이제 그때 남동생이 결혼식에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쳤었죠. 그래서 이제 3년이 흘렀고 다른 이제 남동생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그 결혼식에 제가 뭐 그런 축하한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던 그 남동생에게 좀 뭔가 성의를 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뜬금없이 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니 그 여동생에게 통해서만 이제 연락처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동생부터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뭐 어찌 보면은 그 남동생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제가 이제 관계를 요구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그 여동생도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누이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그때 사진을 봤었는데 그냥 지나친 것 같다. 미안해서 좀 성의를 표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고 난 뒤에 그 여동생이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유로서 연락을 했던 간에 제가 먼저 그 여동생에게 연락한 것에 그 여동생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그 다른 사촌 남동생 그 동생 때문이다. 그 동생이 먼저 그 결혼식 할 때 저를 이제 불러줬었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희들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연락할 마음도 갖게 됐다. 뭐 그때 당시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다짜고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에게는 좀 찔렸죠.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했네.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정말 불교의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가는 그런 프로필 사진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연락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오고 가다가 마무리 멘트 때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종교는 다르겠지만 네가 좀 불편한 얘기인 줄도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뭐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기도 힘든데
어렵게 이런 얘기를 꺼낸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언니 마음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문에 그런 답장이 오긴 했는데 이게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안다고 하니까 뭐를 아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뭐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에 대한 또 답을 뭐 짧게나마 뭐 너무 길어버리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짧게나마 이제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더 이상 뭐 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마음은 접었죠. 불교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돌아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빼면은 쉽게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사촌 동생에게 여동생에 보냈었고 제가 이제 금요일 돼서 사촌 남동생에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차여차 이런 연락의 빌미를 제가 이제 준비해서 연락을 한 거였죠. 토요일까지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토요일은 좀 이렇게 일도 이제 끝났는데 좀 편안히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어려운 연락을 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로 제가 마음을 잡았고 금요일날 그리고 그 여동생 남동생 둘이 다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전은 좀 피하고 이른 오후에 제가 연락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털털하게 잘 지내나 하면서 나 누나야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보냈죠. 뭐 그랬더니 답장이 굉장히 빨리 오진 않았습니다. 빨리 오진 않았고 누나 하면서 잘 지냈지 하면서 이렇게 웃는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딱 첫 문장만 봐도 정말 안 친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의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죠. 사실은 뭐 네가 결혼한 그런 사진도 내가 봤었었는데 그냥 지나친 것 같아서 마음이 그때 다른 사촌 동생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좀 걸리더라 하면서 좀 너에게 성의를 좀 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화가 좀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리 바빠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한번 이렇게 정말로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그냥 예의상이라도 좀 이렇게 대화가 너무 끊기지 않게끔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뭐가 그래 바쁜지 이렇게 좀 오고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뭔가 대답을 빨리 받고 빨리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겠죠 하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확인을 해도 답장이 굉장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다 포기를 했죠. 이게 그냥 바빠서
답장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뜸을 들이고 있고 안 친하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냥 마음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원래 뭐 거절은 한 번에 이제 승낙을 해야지 좀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한다고 했을 때 거절을 단칼에 하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대화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상황만 빨리 정리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싫어서 한 번 더 요구를 했죠. 아, 괜찮다 하면서 좀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쿨하게 거절은 당했지만 그래 알겠어 잘 지내 하고 그냥 쿨하게 짧은 멘트로 날려버렸죠. 원래 그 친구에게 이제 어디 사느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정말 마음이 좀 열려 있다면은 결혼해서도 뭐 친척끼리 봐도 되잖아요. 그런 뭐 소망까지 가지고 있었고 또 수요일날 이제 여자 동생에게 복음 전했듯이 복음을 그 남동생에게도 카톡이지만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뭐 대화의 흐름도 뭔가 미적지근하고 자꾸 이제 거부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가족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아니 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촌이 연락이 정말 거진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40을 향해 가잖아요. 그 나이가 돼서 연락을 하면 좋겠냐고. 나도 좋아서 하는 거냐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 엄마 말 다 맞다. 내가 뭐가 좋아서 연락을 받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희 오빠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오빠도 어찌 보면 사촌들이랑 관계를 거진 끊은 상태고, 어찌 보면 둘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랑 저희 오빠랑 뭔가 그 사촌 동생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렸을 때 고난이 있었지만 좀 뭔가 마음문이 확 닫힌 듯한 저희 오빠보다 더 심하게 닫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사촌에 대한 일을 또 저희 오빠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워서 좀 그런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했죠. 밥 먹을 때 오빠한테. 근데 오빠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과의 영적, 육적 싸움이, 반복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새다 보니,
굉장히 좀 측은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좋아할 만한 그런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간식으로 그렇게 좀 준비도 하고, 그날 또 억수로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아들이 걱정되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학교 근처에 가질 않죠. 왜냐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저인데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또 아들과 옛날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학교까지 갔었죠. 학교까지 정말 걸어갔었고, 아이가 웬일로 엄마가 왔냐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신발 젖을까봐 왔다 하면서 신발을 이제 갈아 신겼죠. 갈아 신기고 이제 같이 우산을 쓰고 학교 교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학교를 간 김에 뭐 그 어린 친구들이 있을까 이렇게 두리번 해도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희 아들 이렇게 좀 마중 나와주고 이렇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문을 나서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이모 이러더라고요. 걔들이 이제 문구사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안녕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다가갔었죠. 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얘 신발 다 젖었겠다 하면서 걱정을 해주니까 이미 양말이 다 젖었어요 하면서. 근데 걔네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좀 은근슬쩍 저희 가게에 놀러 올란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날 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이모 가게 못 갈 것 같아서 금요일에 혹시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이모가 일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다음 주 토요일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가게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토요일 날은 되냐고 그 행동대장이 굉장히 순수하게 말했죠. 그랬는데 이제 너무 귀여움에 뭐 또 이렇게 받아쳐주면 좋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내일이 걱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식으로 제가 눈치를 좀 줬죠.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질 타이밍에 이제 이렇게 어린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손뼉이 이렇게 좀 빗나가더라고요. 2번 정도 쳤는데 빗나가서 이제 3번째 때는 이제 확실하게 손뼉을 마주쳤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지서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어색했는지 웃기만 하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좀 뭔가 반갑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날 또 비가 이렇게 와서 학교에서 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다가 센터에 데려갈 때도 정말 제가 언덕에서 저희 아들이랑 헤어지고 그 언덕길을 내려가는 저희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저 멀리서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제 제가 집으로 기가하는데, 그날은 비가 너무나 오기도 했고 이럴 때 또 저희 아들을 챙기지 하는 마음에 저희 아들에게 센터까지 같이 내려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끝내고
제가 이제 본래는 이제 혼자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제가 또 마중을 나갔죠. 나가서 이제 아이를 챙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아이에게 물어봤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데려오니까 기분이 좋냐 하니까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엄마의 챙김이 좀 필요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고 오긴 오지만. 그래서 어쨌든 참 너랑 나랑은 처량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앙숙적인 관계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교제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교제하니까 굉장히 좀 씁쓸하면서 좀 잠깐이지만 따뜻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빵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가서 여기서 영상을 끊고 2부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